안녕하세요, 칼로입니다. 이번 판에 사용할 룬과 아이템입니다. 보호막 강타는 현재 자주 쓰이지 않는 룬인데요. 하지만 입힌 피해량을 보시면 꽤 준수한 데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블린이 정버프를 시작하기 때문에 돌고북에 와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와드를 통해서 이블린이 정버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은 이블린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약 1분 45초까지는 라인전 압박을 세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라가스는 미니언 사이에 있는 요네에게 스킬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요네에게 딜 교환을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밀리는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근접 미니언 2마리, 원거리 미니언 1마리를 먼저 해치워 놓으면 43초에 상대보다 먼저 2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인전 압박은 세게 하더라도 최대한 미니언 웨이브를 천천히 밀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적 그라가스는 최대한 딜 교환은 피하고 라인을 받아먹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최대한 미니언 막타를 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압박을 하는 과정 중에 미니언 막타를 놓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상대가 더욱더 많이 놓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인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밀 수 있는 것이고, 라인을 천천히 미는 동안 웨이브는 쌓이게 됩니다. 빅 웨이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브를 성공했을 때 남은 미니언이 타워의 체력을 더욱더 많이 깎을 수 있고, 라인을 박아둔 상태로 먼저 집을 짓거나 로밍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귀환을 해도 살 수 있는 아이템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라인을 받아먹고 있는 그라가스 상대로 최대한 불편하게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분 45초가 지났습니다. 지금부턴 적팀 이블린의 갱킹을 의식하면서 플레이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리스폰될 돌고북 쪽에 다시 한 번 더 와드를 설치해줍니다. 깊게 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 라인 주도권을 통해서 가능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군 그웬이 발개를 먹으려는 도중에 이블린이 기습을 했고 결국 그라가스가 킬을 가져가게 됩니다. 탑 라이너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감정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방금 집을 다녀오고 라인을 받아먹었으면 손실을 최소화시켰을 겁니다. 저 그라가스는 쌍버프가 있기 때문에 딜 교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상대방 차례입니다. 그라가스가 빅 웨이브를 만들고 타워에 박으려고 할 텐데요. 체력도 얼마 없기 때문에 다이브를 당하면 매우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적팀 이블린이 귀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라인을 받아먹으려고 하는데요. 상대 그라가스도 제가 했던 것처럼 라인을 받아먹을 때 최대한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대한 라인을 받아먹었지만 과정 속에서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적 미드가 다이브를 치러 갈 것이라고 야스오가 핑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리븐이 올 것을 예상을 했고 최대한 뒤에서 빼려고 했지만 결국 궁극기 전멸로 죽게 됩니다. 저 그라가스는 첫 귀환에 루덴의 메아리를 사왔고 저는 헤르메스의 신발을 통해서 최대한 마법 데미지를 감소시켰습니다. 라인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먼저 수정초를 터뜨려서 전령 주변 시야를 확인했습니다. 영혼 해방을 통해서 전령을 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와드를 설치해줍니다. 설치한 와드를 통해서 아군에게 이블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적팀 이블린과 그라가스가 용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네는 현재 말린 상태고 적팀이 먼저 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푸시하고 채굴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상대 탑 정글보다 먼저 용의 위치에 있었으면 괜찮지만 이렇게 늦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합류를 뒤늦게 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라인을 푸시하고 채굴을 할 때는 미니맵을 항상 응시하며 적팀의 위치를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아군 입장에서는 요네가 합류를 안 한 대신에 최대한 많은 이득을 보길 원할 겁니다. 그래도 초반에 말렸었지만 라인 푸시와 채굴을 통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고 귀환 후에 첫 번째 아이템은 마법사의 최후를 구매하게 됩니다. 라인에 복귀했더니 적팀 그라가스가 미니언 웨이브를 푸시하고 집을 가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미니언 웨이브를 통해 스택을 쌓아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적팀 그라가스의 귀환을 끊었습니다. 첫 번째 일자 부시로 들어가 몸을 숨긴 이후에 영혼의 방을 통해서 스킬 콤보를 넣어주었습니다. 적팀 그라가스 입장에서는 요네가 뒤로 빼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주변에 아군이 없기 때문에 이블린을 의식해줘야 되는데요. 이블린이 나타났고 진입하는 순간 탈진을 걸어주었습니다.
스택을 쌓은 채로 적 탑 정글을 동시에 포커싱하여서 마무리했습니다. 변수를 고려하여서 그라가스의 궁극기를 전멸로 피해주며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적팀에 폭딜을 넣는 챔피언들이 많아서 불멸의 철갑공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미니언 웨이브를 통해서 스택을 쌓아주고 그라가스를 추적했습니다. 아까 전에 더블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으로 팰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적 정글과 바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미니언 웨이브까지 정리를 하고 집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블린이 등장해서 미니언 웨이브를 정리하는데요. 이블린이 미니언 웨이브를 지우고 있는 중간에 진입해서 이블린도 잡아주었습니다. 현재 한 라인에서 2명을 죽였기 때문에 상대팀도 지원을 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후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즈리얼이 미드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한 번 더 라인을 밀어주기로 합니다. 요네의 플레이로 팀 주도권이 다시 바뀌었고 곧 용이 나오지만 이블린이 반대편에서 이득을 볼 것을 예상해서 용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돌고불고 사용해 스택을 쌓아주고 이블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쉽게도 빨리 영혼의 방으로 돌아갔으면 잡았겠지만 잡지 못하고 소라카 궁을 빼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라카의 궁극기를 빼고 이블린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군이 쉽게 두 번째 용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용이 나오기 전에 저를 포함한 아군이 실수를 하여서 적팀에게 바론을 내주게 됐습니다. 바론을 뺏겼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바론 버프를 가지고 있는 상대로부터 모든 라인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모든 라인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게임이 더 빨리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드에 합류해 주었고 적팀이 3명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 스택을 쌓아서 먼저 진입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라가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라가스까지 마무리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용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군에게 강타가 없기 때문에 이즈리얼의 궁극기를 의식해서 용을 먹어주었습니다. 적팀 이블린도 부활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군 그웬이 요네의 귀환을 봐주면서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블린은 진을 노렸고 다시 영혼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블린을 잡을 수 있었지만 놓쳤습니다. 용을 먹고 정비하는 과정 중에서 턴이 길게 쓰여지며 리븐에게 마무리를 당하게 됩니다. 바론을 앞둔 상태에서 그웬이 먼저 진입을 하였고 한타가 발생해서 이블린을 먼저 포커싱을 해줍니다. 이번에도 역시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며 남아있는 아군들과 함께 미드를 푸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군 정글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론을 치다가 스틸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드 푸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6분 이후이기 때문에 충분히 넥서스 보호막이 없어서 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니언 웨이브가 많지 않았고 다음으로 오는 미니언 웨이브를 기다리고 3차 포탑을 푸시하기로 결정합니다. 미니언 웨이브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 적팀의 부활 시간도 점점점 다가오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3차 타워를 푸시하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적팀의 정글과 탑이 부활이 10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한번 무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 넥서스를 치는 과정 중에서 깨지 못했고 오히려 아군이 후퇴하는 과정 중에 적팀 이블린으로부터 물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로용이 30초 남은 시점에서 아군 진이 후퇴하는 과정 중에 이블린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바이게를 먹어주고 수정소를 이용해서 장로 주변 시야를 확인하고 귀환을 했습니다. 적팀도 현재 진이 없는 상태일 때 큰 이득을 보고자 장로를 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을 예상해서 피바라기와 유성 아이템을 구매하였습니다. 유성은 시야를 공유해줄 뿐만 아니라 2.5초 이후에 몬스터에겐 최대 500의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팀을 압박하고자 구매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적팀은 장로용을 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시야를 지운 이후에 둥지 쪽으로 넘어가서 강가에 있는 적을 겨냥했습니다. 아군이 한 명 없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유성을 깔아주고 적팀 딜러진을 목표로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소라카와 그라가스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아군이 마무리하며 게임은 승리로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탑 요네도 꽤 괜찮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탑 요네를 하기 전에는 탑 제이스를 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제이스가 정글링을 너프당하고 라인 버프를 받았습니다. 제이스 상대로는 무난히 성장하기가 어려우니 밴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